연일 으르렁대던 원희룡, 한동훈, 한동훈, 원희룡 이 두 사람이 아주 모처럼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좀 포착됐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전당대회부터 사실 초반 너무 과열 양상이어가지고 당원들이 우려가 많은 걸로 좀 들었습니다. 모처럼 저런 화기애애한 모습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 재미있잖아요. 흥행에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당대표를 놓고 치열하게 우리가 경쟁하다 보면은 조금 과열되기도 하고 또 우려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네 후보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당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 의총에서도 의원들 간에도 그런 걱정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면은 우리가 의원들 총의로 정말 더 이상 너무 걱정스러운 그런 경쟁은 하지 말자 이런 뜻을 단체로 전달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선을 넘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하십니다만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다.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 네 후보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구자량 변호사님. 그런데요, 사실 이 배신의 정치라는 얘기 원희룡 후보가 공격자고 한동훈 후보가 수비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희룡 후보가 먼저 다가가서 막 친한 척하고 이렇게 또 화기애애한 모습도 하고 한동훈 후보가 받아준 그런 양상이에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보수 지지층을 위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희룡 후보 측 캠프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전략 수정을 하는 첫걸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네임밸류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정치인인데 그래서 잠룡으로까지 불렸던 사람인데 지금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리고서 친윤 후보다라는 걸 표방하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 지지층에서도 왜 평소하고 행보가 좀 다르지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비치기도 했었고 왜 얘기하는 게 비전이나 이런 거 없이 상대방 때리는 것 특히나 자극적인 배신의 정치 이런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단어를 얘기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비판이 더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전략이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선거 국면에서 많이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한동훈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후보를 소개할 때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이랬거든요.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친윤이다라면서 설명을 달고 나왔어요. 이게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원 후보께서도 스스로 이제 깨달으신 것 같고 그래서 한 발은 선을 넘으셨다가 뒷발에 의지해서 다시 또 뒤돌아서 오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당권주자 4명이요.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는데 여기서 서로 2강이네 3강이네 이렇게 재밌는 실랑이도 벌였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직접 만나보시죠. 한번 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위로 하면 너무 둘이 양강구도처럼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양강구도 맞잖아. 둘이 제일 양강구도 맞다고 주님이 그렇게 알지 말고. 자자. 나는 꼭 여기다 같이 붙여야지 안 되겠구나. 같이 붙여야지. 윤상현 의원님도 오세요.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원희룡 후보가 유독 한동훈 후보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모습 저는 그렇게 보였고 2강이다, 우리는 양강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왜 2강이야, 3강이지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는 모습 봤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그 객관적으로 그냥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은 한 명밖에 안 보이는데 강은 한 명이다. 뭐 제가 봤을 때 뭐 세 분 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원희룡 아마 후보는 오늘 이런 모습을 아마 연출하기 위해서 아마 이거 약간은 반의도된 행동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뭐 구체적인 뭐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예. 최근에 뭐 분위기가 어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을 쫓아가는 형국이다라는 뭐 본인의 뭐 자체적인 분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옆자리에 앉음으로써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지지자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이 좀 웃는 낯에 침 뱉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뭐 서로 모여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쓴소리를 한다든지 뭐 혹시 배신이란 말을 한다든지 이러기는 힘들었을 것이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모습 또 그다음에 이제 토론회가 더
더 이제 흥행을 끌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의 비전 발표보다는 이제 서로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겨뤄보는 것이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희룡 후보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주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비전 발표에서 각자 어떤 비전을 밝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역전승을 위해서 공격수 늘리고 포메이션 바꿔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0대3으로 지고 있는데 수비수 늘리고 지금같이 똑같이 하면 무조건 집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 변화입니다.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요, 그 의도야 아무리 좋았든 간에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활력 있고 생산적인 당정관계 이끌겠습니다. 이제 전장은 국회입니다. 국회를 모르면 의회 독재의 속수무책입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집권 여당 사상 이렇게 개멸적 참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견된 참패였습니다. 개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발표회는 발표 시간이 각자 5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집약적이고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권 의원님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네. 지금 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1강 2중 1약 아니겠어요? 지금은 사실은 그 1위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2위 싸움이 더 치열한 국면인 것 같아요. 아마 2위, 3위 이렇게 같이 달리고 있는 누가 2위인지 3위인지 아직 우열을 가리지는 않지만은 그 두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자기가 2위로 올라서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1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결선 투표까지 판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오늘 비전 발표에도 2위 자리를 놓고 각자 자기의 굉장히 특장점을 발휘한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우리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야 이게 당정이 갈등을 일으키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당정 일체 그리고 또 윤심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일단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들을 모아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제 강점이 원내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외 대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는 당정 갈등으로 우리가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들어왔을 때 당정 일체로 갔지만 그것도 또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당정 협치의 길이라는 중간길로 가겠다. 이런 강점을 내세워서 서로 이제 2위 자리를 놓고 지금 경쟁하는 단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위 자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결선으로 간다는 또 전제가 필요한데 어쨌든 2위 싸움을 잘 지켜봤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강석필 부위원장님, 메시지를 저희가 또 보여드렸는데 각 후보들의 딱 밖에서 보시기에 그 메시지만 봤을 때는 어느 후보가 제일 소구력이 있었습니까? 저는 메시지만 봤을 때 가장 호소력이 있고 귀에 들어왔던 것은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게 내용과 형식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헤드 마이크를 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PPT를 띄우면서 하는 모습이 상당히 세련돼 보였다. 그런데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조금 스피치가 조금 좋았던 것 같고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고전적으로 그냥 마이크를 손잡이에 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단초로워서 사실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이었다.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뭐 넥타이도 차지 않고 늑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초반에 PPT 영상도 강렬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최약체 후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기대를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그 발표 회견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2강이나 3강에 상당히 서로 보기가 좋더라고요. 퍼포먼스가 다시 살아나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또 내용면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한동훈 후보는 당정 재정립을 혁신으로 감쌌고 포장을 했고 뭐 원희룡, 나경원은 분열과 갈등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어쨌든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된다라는 식
식으로 어쨌든 신경전은 여전히 1대3 구도였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민주당이 어느 후보를 공격하는지 봐라. 그러면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후보가 누군지 나올 것이다 라는데 역시나 또 한동훈 후보에게 또 박한 평가를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얼굴을 마주한 자리에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던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 행사를 마치니까 곧바로 태세가 전환됐습니다. 만나보시죠. 아무런 당내 논의도 없이 또 누구랑 상의한 건지 모르게 이걸 던졌기 때문에 자중질환, 일방적인 주장을 처리하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보자. 특검을 미끼로 한 낚시질에 여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이 분열 책략에 그것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소통 부재, 당의 논의의 부재, 경험과 전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철회하라고 다시 한번 요구하셨거든요.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저 민주당이 내고 있는 저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 방안을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배신의 정치라는 그 합공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요, 여전히. 그런 식의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말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건 당내 선거식이고 선거 이후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참겠습니다. 자,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원희룡 후보. 그동안 한동훈 후보가 제안했던 해병대원 특검법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혹시 그거 걷어들일 생각 없으세요? 라고 지금 질문을 바꿔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냐? 대안을 내놔 보세요. 라면서 맞붙는 상황인데 권영진 의원님, 이 부분은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아무래도 접점 못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못 찾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뭐 당에서 한 목소리만 내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은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뺏어가겠다는 것이고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진실규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어떤 데입니까? 이게 특별 어떻게 보면은 검사하고는 비슷한 그 상설특검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법 공수처 만들 때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밀어붙여서 만든 거고 그게 중립적이고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거다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수사하고 그 지금 검사들이요.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검사들이 하고 있어요. 예. 그거조차도 못 믿겠다 그러면서 옥상 옥인 특검을 그것도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 검사들로 특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 최상병 사망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를 기왕에 공수처가 당신들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조금이라도 거기서 국민적 의혹이 걸러지지 않고 미진하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특검을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과 같은 특검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당의 당론은 원희룡 의원은 우리 당의 당론에 맞추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은 규명해야 된다. 그렇게 가려면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 국민적 여론에 부응해서 특검 찬성론은 받되 민주당이 갖고 있는 독소적인 요소, 예. 악법적인 요소들은 걷어내자는 게 한동훈 그렇죠. 이 후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 당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준 건 좋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권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의 그런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구자룡 변호사님,
오늘 한동훈 후보가 더 이상 이런 공격에 대해서 내가 참겠다라는 말도 했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뭐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이제 네거티브다. 그렇죠. 불필요한 논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중하게 다뤄야 되는 이슈에서 비껴날 수밖에 없으니까 소중한 시간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거든요. 이 특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주당 원안을 확실하게 부결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부권이 만약에 제2결로 무력화될 경우에는 정부가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여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원안을 확실하게 부결시키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2결에 대해서 결론이 나버리면 민주당 원안이 자칫하면 7월 안에 통과가 돼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부결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을 벌고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그때까지 만약에 공수처 수사가 끝난다. 라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또 하나의 정치적인 카드가 생기겠죠. 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 없이 일단 부결. 그러면 지금까지 법안 올리고 거부권 행사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교착 상태만 계속 가니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논의가 없지 않냐. 대안까지 제시한다면 저도 받겠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대안 논의할 때 공수처 수사가 끝난다거나 그리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진행이 됐을 때 그것이 무혐의가 됐으면 민주당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정치적 공세하지 말고 털어야 됩니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3자 추천 특검은 무혐의로 끝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래 놓고서 주장한 쪽에서 면죄부용 특검이었다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끝날 경우에 정권이 굉장히 탄력을 받아가지고 지지율이 한 40% 이상 올라갈 교두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대안에 대해서 통과가 아니라 지금 이 원안에 대해서 확실한 부결,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스텝까지를 그린 로드맵이 있지 않느냐, 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